1번 오게 되면 법치행정인데 우리 행정기본법에 법치행정에 관한 조문들을 규정을 했어요. 규정을.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만 있었지만 1번의 출처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 법치행정에 관한 명문 규정을 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법률 유보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진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법률 유보야, 법률 유보. 3번. 자, 적법 요건은 주체, 형식, 절차,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형식, 절차, 내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자, 표시,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가 돼야 그 처분이 존재한다고 존재. 요 시점에 마음대로 철회 취할 수 없게 된다. 4번.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문서주의가 원칙이야. 문서라는 게 원칙이다. 5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시정보안 명령 고지가 또 구두야, 구두. 우리 행정절차법 24조의 문서주의는 강행 규정이고 요거 안 하면 무효야. 뭐라고? 무효. 거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정답은 5번이 되고 5번이. 2번. 선생님 이제 기간계산도 원래 민법에 기간계산한 점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신설이 되는데 시험에 나올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지 이미 나오잖아 이렇게. 예. 호주인은 시험장 가서 느꼈겠지만. 이번에 행정기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행정기본법과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을 우리 행정기본법에 이런 조문이 있잖아. 교과서 다 봤잖아. 2번. 자, 이번에 법령 등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불이익처분이야. 뭐라고? 불이익처분은 어때? 빨리 끝나야 돼. 빨리 끝나려면 첫날을 산입해야 되지.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일주 원료로 정했는데 일주 원료로 정해서 초일을 산입했더니 오히려 불리해. 그럼 초일을 산입 안 한 게 맞아. 그런데 초일을 산입하는 게 불리하지 않다면 첫날을 산입하는 게 맞다고. 중요한 말은 형광펜. 첫날을 산입한다. 3번. 법령 등 처분에서 똑같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동그라미 말일이야. 뭐라고? 말일은 빨리 끝나야 되겠네. 빨리 끝나는데 그 다음 날 끝나면 안 되지. 그 기간에 이 길로 만료한다가 아니라 이 길이 다음 날이라는 뜻이야. 그냥 그 날짜로 만료야. 3번이 틀린 거죠. 이 길이 틀린 거지. 이 길이. 빨리 끝나야 되니까. 교도소 빨리 나와야 되지. 교도소. 4번. 법령 등의 동그라미 시행일. 시행일은 이제 이게 효력 발생이잖아.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는 만약에 법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자. 공포하자마자 시행한다. 그럼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야. 5번. 자, 법령 등의 시행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아니라 자, 형광펜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이거는 개정된 법 빨리 시행된 거 국민한테 좋은가? 아니야. 하루라도 늦게 시작한 게 좋은 거니까. 법령 시행일은 첫날을 산입한다 안 한다. 아까 2번에 권익을 제한하는 거의 시작은 첫날 산입. 끝나는 날은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로 끝나는 거야. 시행일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늦추는 게 좋은 거야. 늦추는 게. 정답은 3번이 되고 3번. 자, 우리 이제 행정입법인데 이건 이제 입법 활동이야. 뭐라고? 우리 행정기본법상에 이제 행정의 입법 활동에 관한 근거 조문도 신설이 됐어. 신설이. 옳지 않은 거. 1번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활동할 때에는 항상 상위 법령을 존중해야 돼.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고 그게 법률 우위잖아. 그 다음에 절차를 준수해야 돼.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입법 활동인데 입법은 국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돼. 의견을.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책임있게 추진해야 돼. 3번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지 마음대로 독자적이면 안 돼. 독불장군 없어 이상해. 다른 법령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그리고 상호 법령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면 안 돼. 4번 법령 등은 어렵게 하면 안 돼.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위해서 쉽고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돼. 5번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나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야.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5번이. 4번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기존 행정 절차법에만 있지만 수리를 요한 신고는 행정기본법 3, 4조 들어왔다고 그랬지. 옳은 것.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당구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거는 신고서가 도달만 되면 돼. 당구장은 적반 요건을 갖춘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이 수리까지 필요 없어요. 도달만 있으면 된다. 틀린 거죠. 옳은 거 올라니까 1번 정답 아니고. 2번 그냥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여러 번 했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여기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돼 있잖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동그라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수리하여야야.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지. 2번. 맞네 이게. 3번 봉안시설이 뭐야? 봉안시설이 시체를 보관하는 곳이죠. 봉안시설의 설치 신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봉안시설을 곧바로 설치할 수는 없고 행정청에 수리행위가 있어야 하며 자 그건 맞아. 거기까지는. 근데 신고필증 교배기는 필요하지 않아. 신고필증은 신고를 마쳤다는 뜻인데 신고필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나 똑같아. 거기에 신고필증의 교부행위가 필요하다. 요 말이 틀린 말이라고. 4번 자 지휘승계 신고죠.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휘승계 신고에 수리해서 기본적으로 수리의 대상인 사업의 양도 양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수리 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무효. 그게 틀렸죠. 그리고 양도자는 허가관청을 상대로 막국수야. 뭐라고? 막국수. 막바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도 틀렸네. 두 군데나 틀리네. 두 군데나. 4번 여러분 수산업법상에 선생님 말했지. 제조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 어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야. 여기는 어업 신고지. 어업 신고는 이른바 자기 완결적 신고 틀렸지. 자기 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도달이 아니라 적법한 수리가 있어야 적법한 어업 신고를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옳은 거는 2번이죠. 2번. 5번도 선생님 거기 시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 원래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자 위반행위 시하고 처분이 제재 처분 시면 위반행위 시야. 위반행위 시. 신청 시하고 처분 시는 처분 시인데 일부러 질질 끌면 신청 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법률 관계가 확인이 있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산재를 당했어. 근데 부상 당하면 바로 청구이 발생을 하는 거야. 저쪽에 뭐 확인을 해야 꼭 되는 게 아니고. 1번은 키워드가 신청이야. 뭐라고? 신청.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한 것은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 2번. 새로운 법령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동그라미 완성 종결이가 뭐야? 진정소위법이란 거야. 진정소위법. 진정소위법에 관련된 사항은 적용될 수가 없다가 원칙이야. 다만 내의적으로 이제 공익이 크면 소위법이 가능하지만 맞는 말이지. 3번. 자, 신청 후 처분 전에 변경이 됐어. 근데 이제 허가관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다가 그 사이 허가 기준이 변경된 거라면 그때는 신청 시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허가 기준이 아니라 변경된 기준이지. 변경된 기준. 3번이 틀렸네. 4번. 근거법령이 개정됐는데 동그라미 경과규정 동안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면 그대로 경과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개정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개정 전의 구법령의 존속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 사익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가 있죠. 부진정소위법이 허용되지만 신뢰보호가 입법 형성권에 제동을 간다. 제동을. 5번. 이번에는 위반행위야. 위반행위.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특별한 규정인 걸 제하고는 주죠.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맞네. 변경된 법령을 정의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6번에 처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1번 오게 되면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처분사인 주죠. 여러 개의 처분사유야. 처분사유는 여러 개인데 과징금은 몇 개 때렸어? 하나만 때렸어. 하나만. 근데 이제 처분사유가 여러 개지만 처분은 하나 있는 건데 처분사유 중에 일부는 위법하고 일부는 적법해. 근데 이제 일부의 위법이 있는데 그 위법 부분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그 부과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 적법하다고. 적법. 그러니까 1번 별표 쳐놓고 맞아? 맞는 지문이라면 맞는 지문. 2번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야. 여기 자신의 명의로 하게 되면 안 되고 인천광역시 경찰청장 명의로 해야 돼. 그러면 권한 없는 자가 한 거죠. 권한 없는 단속 경찰관 순경이 본인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이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위여서 무효라고. 무효. 3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무슨 기구야? 심의기구니까 그 심의 절차를 누락한 건 우리 판례가 물어본다? 취소 사유로 본다. 취소 사유로. 4번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냐라는 것은 중대명백설인데 우리 판례 문구지 목의기야.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기도 하지만 구체적 가치 형량설이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한다. 맞죠? 4번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서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인데 그 중에 한강이야. 한강. 그 중에 한강 부분에 관한 하천공사 계획 및 각 시설 계획 승인 처분의 보혜 설치와 준설이라는 건 강 밑바닥을 파는 거야. 준설 등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현관 예비 타당성 조사야.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문제야. 뭐라고?
예산의 하자가 곧바로 처분의 하자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 양자는 별개야. 그래서 예타에 실시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산의 하자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에 따라 해당 하천부분에 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 승인 처분까지 하자가 그대로 인정되는 거? 아니다. 예타의 하자는 예타의 하자일 뿐이다. 6번에 5번이 틀린 거죠. 7번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은 우리가 이제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 소송은 위법, 직권 취소는 위법 부당 다 된단 말이야. 위법 부당에서 전부 취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일부 취소 처리할 수 있는데 위법 부당하게 되면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원래 취소는 소급표가 있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급표가 제한될 수가 있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 2번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인데 조세 부과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야. 뭐라고? 침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의 취소는 허용되지가 않아. 과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즉 유리하게 되지만 이걸 다시 또 취소하는 거야. 다시 취소하게 되면 다시 불리해져. 침익적 처분의 취소는 허용되지가 않으니까 그걸 취소했다 하더라도 조세 부과 처분 효력은 회복되지가 않죠. 이번에 틀린 거죠. 한마디로 침익적 처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철회 사유는 하자가 없는 거고 취소 사유는 하자가 있는 거죠.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는 거야. 처분 성립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를 말하는 거고 철회 사유는 하자가 없었지만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서 장래를 향해서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거다. 자, 우리 부관 중에 우리 종교단체 중에서 기본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은 마음대로 못 판다고 그랬죠. 기본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려고 해야 되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무행정관청에서 기본재산 인가를 내주면서 인가 조건을 부과하는데 이 조건은 부과냐? 뭐라고? 부과. 그러면서 만약에 불이행을 하게 되면 인가를 뭐 할 수 있다? 말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지만 이건 취소가 아니라 철회야, 철회. 뭘 남겨놓은 걸 현관표현. 철회권 유보라는 부관을 붙여놓은 것이다. 5번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침익적 행정의 취소 처리보다도 수익적 행정의 취소 처리가 더 큰데 이익 형량을 해야 돼. 뭐라고? 이익 형량. 취소를 처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과 그로 인해서 잃게 되는 사익 상환의 비교 형량을 또 해야 되는데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동그라미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사익이죠. 사익의 침해를 정당할 만한 충당한 공익상의 필요 내지 제3자 이익 보유의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이 되는 거고 이건 직권 취소에 허용되는 건데 자, 이러한 법리는 심판이나 소송과 같은 형과배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맞는 말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5번도 그 뒤에 보면 조심하시고 8번 선결 문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선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무효인지 취소인지 위법성 확인인지 효력부인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위법성 확인의 문제이고 공법상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은 효력부인의 문제고 형사사건에서 시정명령 위반죄는 위법성 확인의 문제고 연령 결격차 그 다음에 무면허 수입죄 이런 것들은 효력 부인의 문제다. 8번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죠. 민사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취소가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일 때는 이때는 위법성 확인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 효력 부인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 먼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맞죠? 무효니까. 시험장은 무효가 보여요. 무효가. 2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있는데 자, 하자의 정도와 상관이 없이가 틀렸지. 하자의 정도가 무효라면 효력 부인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조세를 이미 납부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효력 부인의 문제니까 그때는 무효인 경우에만 가능하지 취소일 때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가 없죠.
틀렸죠, 2번이.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이나 조치 명령이 동그라미 적법해야 돼. 뭐라고? 적법해야 돼. 적법. 이거는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니까 이거는 효력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위법성 문제야. 위법성. 그러니까 형사법원은 해당 조치의 명령 위법성을 성결 문제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키워드가 연령 미달이야. 연령 미달 딱 보는 순간에 효력 부인의 문제지.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는 면허증을 딸 수 없는데 형의 이름으로 땄어. 우리 판례가 이거 무효 사유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취소 사유로 본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뭐가야? 면허가 있는 거니까 무면허가 아니지. 그대로 좌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러면 얘는 이제 범죄자로 하려고 하게 되면 행정법원에서 이 취소 사유가 있는 운전면허 처분이 취소가 먼저 된 다음에 형사법원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야. 5번. 자,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 등을 사용 수익가 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현관폐, 변상금 부과처분. 변상금 부과처분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법원이 제기해야 되는 거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법원이 제기해야 되는 거야. 한편으로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도 가능해. 양자의 병전도 가능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법관계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사법관계야. 우리 판례에 따르면.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기 전에는 이 말은 아직까지 뭐라는 소리야? 유효하다는 소리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지 아직까지는. 무효가 되든지 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가 돼야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9번 옳은 거 또 부관 또 물어왔네. 1번 부담은 처분을 하면서 동그라미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해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부과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맞네. 2번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부관을 붙일 수 있었어.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돼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기존 법령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게 적법한데 입법으로 바뀌지 않는다. 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3번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효과 제한적 부관은 붙일 수 없고 요건 충족적 부관만 붙일 수가 있는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틀렸죠. 3번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부관이 부담이야. 부담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주된 처분과 독립하여 부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죠. 5번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의 인가는 재량행위야. 뭐라고? 재량행위니까 꼭 법령이 정한 사유 말고 다른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가 있죠. 10번 여러 행정계획이 조문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에 이 경향하라.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에 관한 조문이 생겼어. 자,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계획에는 처분성이 부정되는 계획도 있고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도 있는데 1번은 기본계획이야. 뭐라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오늘 아까 했네. 환지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틀렸지 1번이. 오히려 뭐가 처분이야?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하고 환지, 처분이 처분이야. 또 환지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효력을 소멸하니까 소이익이 없다. 2번 도시계획의 위반이라는 건 도시계획 수립하고 똑같은 말이야. 도시계획 수립되고 나서 나중에 내 땅인데 왜 이게 똥통이 됐냐 따져봤자 안 되니까 도시계획의 위반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들한테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돌려봐야 돼. 공남 절차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공남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절차 하자로 입법해. 근데 그 하자의 정도는 취소 사유로 봐. 취소. 무효가 아니라 취소. 3번
원래 행정계획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는 건 누구의 자유냐면 행정청의 자유야. 일반 주민들은 계획을 변경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는데 네 가지 판례. 첫 번째가 여기 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해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계획 신청을 변경하는 게 결국 처분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청권 인정이 되고 도시계획 구역 안에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게 추가됐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뭐야? 지금 폐기물 처리 사업이야. 뭐라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게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신청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된다야. 4번은 형광펜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도 예외적으로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그 거부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5번은 뭐냐면 형량명령이야. 형량명령은 먼저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혜택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서 하자면 형량의 혜택, 형량의 흠결, 오형량. 행정주체가 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형량의 혜택이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서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형량의 흠결이고 또는 이익형량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교회하면 그게 오형량이야.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게 돼. 그리고 이 형량명령은 절차 하자가 아니라 내용상 하자야. 11번. 자, 공법사항 계약은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지? 조심할 게 공법사항 계약은 문서 작성을 해야 돼. 자, 옳은 거. 자, 지방자치단체가 근무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중에 뭐가 있냐면 시민 옴부드만이 있어요. 자, 봐봐.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아서 국가에는 옴부드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근데 이제 부끄럽다는 나라가 인구가 적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누구를 임명하냐면 옴부드만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 그 옴부드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행정공무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야. 감시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국가는 안 하고 만약에 어디에서? 지자체에서. 계약직이잖아. 뭐라고? 시험관이 근무기간을 정했단 말에서 느낌이 있어야 되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사실은. 이게 정답이야. 판례가 있을 거라고 1번에. 아니 몰라도 딱 읽어보면 느낌이 오잖아. 1번이 정답이라고. 모르면 1번 표표 치고 이제 판례가 있겠지. 2번 국가를 당사자랑 계약이나 국가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사항인 공기업이 일반 당사자에 대한 모든 계약이 다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사법상 계약도 있어. 오히려 사법상 계약이 원칙이야. 3번 기부 체납은 기부는 공짜로 내놓는 거잖아. 기부 체납은 어떻게 보면 이걸 기부 체납을 부과로 붙이면 부담이 되는 거야. 부담이. 기부자의 소유 재산을 지자체의 공유 재산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도록 하는 지자체에 자 여기는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본인의 뜻에 반해서 마음대로 강제할 수가 없어. 처분이 아니라 뭐야? 계약이야. 뭐라고? 계약. 3번도 자신업 체크하시고. 4번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자 키워드가 협의취득이야.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으로 봐.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5번 자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부품개발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및 물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자 초과 비용 지급에 대한 소송은 이건 당사자 소송이야. 별표에도. 그래서 11번 별표. 12번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떴네. 직위해제처분이잖아.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도 인정돼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한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다 필요 없어. 거부처분이야.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 아니니까 사전 통제 대상도 아니고 의견 제출 대상도 아닌데 기다렸으니까 2번이 정답이네. 3번 행정청이 근거법률에 의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 영업자는 영업자 지위를 잃게 돼. 일종의 무슨 처분이야? 불이익처분이야. 불이익처분. 그러니까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근거법령 소정의 절차를 실시하고 처분해야 돼. 4번 행정청이 침입적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줘야 되는데 둘째 줄에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라 즉 생략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한 사전 통지 않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생략 사유가 없다면 거쳐야 되니까. 4번 자 우리 생략 사유 중에 합의는 없어. 뭐라고? 긴재성 포야. 행정청이 당사자의 키워드가 합의야. 합의를 통해서 청문 실시를 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건 생략 사유가 될 수가 없어. 예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13번 옳은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야. 법안 재판 진행 중, 수사 진행 중. 이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되면 정보 비공개할 수가 있는데 자, 꼭 그게 소송 기록 안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없다. 틀렸죠. 2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니까 법안 생수업 사생활 그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도 다 개인 식별 정보인데 그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겠죠. 개인정보는 그거보다 더 많지. 뭐 혈액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3번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니까 법안 생수업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서 이걸 공개해버리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단 말이야. 이때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거는 조금이 아니라 조금. 공개됐을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또 현저하게 지장받을 개연성이야. 이게 정답이네. 이게 함부로 비공개하면 안 되니까. 4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국민에는 모든 국민이야. 자연인도 들어가고 법인도 들어가고 권리는 없는 사단재단 다 들어가. 5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자 개별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구조 제메토인지 밝혀야 돼. 주장이나 입증 없이 개괄적 사유 X야. 개괄적인 사유만 툭 제시해놓고 정보 공개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4번 행정 대집행이야. 행정 대집행 옳지 않은 거. 자 철거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대집행의 대상이죠. 점유 이전 의무 토지나 건물의 인도 명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2번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자 부자기 의무에 대해서 대집행할 수 없어. 요거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그쪽에 꽂혀가지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라고 문제 낸 거야. 출제한 사람이. 선생님한테 느끼는 필이 아시겠어요? 2번은 틀린 거야. 3번 자 대집행 비용 납부 개통실비야. 뭐라고? 비용 납부 명령은 후행처분이겠네. 그러면서 선행처분인 계고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 처분의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의 비용 명령 효력도 다툴 수 있겠지. 개비야. 뭐라고? 선후라고 하자 쓴 게 된다. 4번 계고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해야 되고 특정해야 돼. 그 특정은 꼭 계고서에만 특정할 필요는 없죠. 계고를 함에서 그 행위한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시행명령이나 시정명령이나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 협의 취득은 공법상 의무가 아니라 뭐야? 사법상 의무야. 사법상 의무.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 대입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15번 과징금이야. 과징금. 옳지 않은 거. 자 원래 과징금이 처음 도입될 때는 본래적 의무의 과징금이야. 즉 의무 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본래적 의무의 과징금이 도입됐지만 공익적 사업 관련해서는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부과되는 변형적 과징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2번 원래 과징금은 일시불이 원칙이야.
근데 당사자가 그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면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럴 때는 행정처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을 입어서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기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가 있다. 3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사항에 실권리자 명의등기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했어요. 모든 과징금이 재량인 건 아니란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재량행위에 해당되면 오히려 전액 취소가 되지? 3번이 틀렸네. 4번 금전상 제재인 과징금은 법령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부과 처분 당시에 확인된 사실 기초로 확정돼야 되지. 야, 일단 과징금 이거 때리는데 앞으로 자료 나오면 또 낼 수 있다? 절대 안 돼.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새로운 부가처분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5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특히 부당 지원이야 뭐라고? 여기는 거꾸로 기본 성격이 제재야. 그리고 이제 부당이 한 성격이 있는데 이때 부당 지원 주체에 대해서 동그라미 형사처벌 때리고 과징금 때리더라도 이중처벌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6번에 옳지 않은 거 1번 오게 되면 여러분 지방의회에서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국정조사에서 증인 부르잖아. 지방의회도 행정조사감사장에서 증인 동행명령장 제도를 하게 되는데 이거 급박한 상황 아니야. 급박한 상황이라고 아니고 그 사람 부르려고 하면 영장 발부받아야 영장. 여기 현행법책과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 없어. 그 긴박성이 있다 틀린 거지.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2번 행정강제가 있고 즉시강제가 있지. 행정강제 안에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지. 행정강제는 둘 중에 강제집행의 원칙이야. 강제집행 원칙이니까 먼저 의무를 명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아시겠어요? 주셔 강제집행의 원칙이다. 그래서 법치국가적 요척인 예측 가능성과 법적 가능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야. 먼저 강제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강제집행은 그래도 의무를 명하고 하니까. 3번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는 즉시강제 자체가 급박성이 있어 없어. 그래서 영장주 예외가 인정이 된다고.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정영장 없이도 할 수가 있다. 4번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급박하잖아. 살려놓고 봐야지. 즉시강제죠. 즉시강제. 4번 행정상 즉시강제는 가장 강력한 실력 행사하니까 법적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발동할 때도 법규 범위 안에서 특히 그 장애 상태가 눈앞에 목전에 급박하고 보충성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 17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행정조사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 실시해야 되고 행정조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 남용하면 안 돼. 2번 행정조사에는 임의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권력적 조사가 있는데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할 뿐 조사 거부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없는 임의적 행정조사라면 그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3번 부가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현관배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이게 처분을 하는데 세무조사의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의 수인에 법적 의무를 부담하죠. 세무조사하게 되면 개기면 안 돼. 안 되지. 4번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장은 여기 틀렸어. 우리 법에 통계법 키워드가 통계법. 통계법에 따른 통계법 제3조 2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서면 조사로 통지 안 해도 돼. 5번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영장도 없이 피를 뽑아버렸어.
이거는 위법안처분이다. 위법안처분. 18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자, 입증 책임은 항상 정보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처리자가 해야 돼. 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가 틀렸지. 2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및 최신성. 뭐가 틀렸어? 응? 뭐가 틀렸어, 여러분? 책 2권 와봐, 2권. 여러분 그 교재 617페이지 봐봐. 거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라고 보여 안 보여? 거기 3조 3항 오면 완전성이라고. 안전성이 알아보라고? 완전성. 3번 집단 분쟁 조정 기간은 이건 이제 한 사람만 한 게 아니잖아. 소송 들어가기 전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49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8번 쉬운 문제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보지도 아마 틀렸을걸. 맞습니다. 646페이지 오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근데 거기 개인 집단 분쟁 조정이라면 집단 분쟁 648페이지 오면 하단에 오면 집단 분쟁 조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49조 2항 오게 되면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은 그 의결로서 개시할 때도 의결로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는데 그 집단 분쟁 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 조정 당사자가 아닌 정보 주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분쟁 조정에 당사자의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한 공고라고 뭐라고요? 공고.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 그치, 60일이야, 60일. 좀 찾았으면 이야기해 줘봐. 몇 페이지지? 너 여러분들 보이게 해줘야 되니까. 649페이지에? 7항이 있다, 7항. 그래, 7항. 그 집단 분쟁 조정 기간은 공고가 종료될 날부터,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아니 며칠이야? 60일이라고, 60일.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틀려라고 된 거야, 틀려라고. 틀려줘도 합격한 지장이 없어. 4번은 중요한 내용이야.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현관 앞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그럼 동의가 있는 거지, 동의가. 이때는 이제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봐야 되고 이때는 원래 정보 주체 동의 없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과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다. 있다. 수업 시간 쓰면 여러 번 강조인데 사실 개인정보를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렵다 그렇게. 내가 이거 맞추려고 꼼꼼하게 다 시켜야 되는데 강의한 사람도 힘들고 기껏 강의해봤자 또 내가 죽일 놈 되기도 하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었어. 이 지문 자체가. 어디냐면 625페이지 오게 되면 625페이지 오게 되면 거기 17조 사항 있잖아. 사항 오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현관의 합리적인 관련된 범위 안에서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아시겠어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623페이지잖아. 623페이지 밑에 15조의 사망별표. 15조의 사망별표.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중요한 단어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서는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한지 여부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한 여부에 관해서 동의 없이도. 그러니까 원칙은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도에 신설된 조문이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동의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정답이 18번에 4번이 되는 거야. 4번이.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 처리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법인을 말하는데 단체 및 개인도 포함된다고. 19번에 공공시설이니까 국가배상법 5조야. 몇 조? 5조. 옳지 않은 거. 국가배상법 제5조는 표현이 영조물이라도 있지만 이거는 공물을 뜻해. 그래서 도로와 같은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자 동산도 하는데 자 동물도 포함돼. 예. 2번 예산 부족 등 재정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야. 다만 참작 사유가 될 뿐이지. 맞죠? 3번 국가배상법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디가 틀렸어? 우리 헌법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야.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 4번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을 쌓았는데 자 계획공수위는 예견하고 그에 대비해서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 제방이 계획공수위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견뎌내는 거지. 그 정도면 할 도리 다 한 거야. 요 정도 하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다 봐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하천시설 설치할 때 기준 삼기 위해서 제정한 하천시설 기준이 정한 동그라미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 말고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적어도 제방이 뭐만 넘고 있으면 돼. 계획 홍수위만 넘고 있으면 되는 거야. 5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안전성 구비 여부는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방호조치 의무도 고려한다고. 그래서 당의 영조물의 구조나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이용사항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20번 손실보상이야. 뭐라고?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이후에 갯벌이 매립됐어. 자, 현관법에 관행어업권이야. 여러분 관행어업권도 재산권이야. 네.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네. 왜? 관행어업권도 재산권이니까. 2번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 이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고시인데 사업인정 고시는 이제 결국은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이제 수용 재결 절차로 나가게 한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 보상하기 위한 요건인데 자 영업 손실 보상 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사업 인정이나 자 수용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 우선 협의하잖아. 협의. 네.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수용은 강제로 뺏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3번 국가는 손실보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주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반 직무집행에 자발적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서 그 사람 협조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손실을 입으면 정당 보상해야 한다고 경지법 10조 2 조문이 있는데 여러 소방법에도 있어. 소방법에도.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투기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자 여기는 이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동그라미 재결로 들어간 거 아시겠어요? 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할 때는
그때는 언제 가격을 기준하면 수용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해.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가격이 변동됐을 때는 변동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5번에 국립공원 구역 지정 후 자 분리론이야. 뭐라고? 분리론. 지정 당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상 필요 없어. 지정 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서 공원 구역 내 일부 토지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준다면 그때는 보상 규정을 둬야 되는데 이 경우까지도 아무런 보상 규정이 두지 않게 되면 동그라미 비례원칙에 위배돼. 분리론이야. 뭐라고? 분리론. 이때는 토지 소유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번 옳지 않은 거 행정심판이죠. 자, 의무이행심판은 거부나 부작이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동그라미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특히 여기 안에 있는 인용재결에는 처분재결하고 처분명령재결이 있어요. 2번 자 우리 행정소송에는 집행정지만 있고 임시처분제도는 없어. 근데 우리 행정심판에는 가구제도로서 집행정지도 있고 임시처분도 있어. 어디까지나 임시처분제도는 소극적 가구제 제도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집행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 허용되지가 않는다. 3번. 자, 인용 재결이 확정돼서 재결이. 자,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어요. 판사가 한 게 아니니까. 후단에 처분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판 확정되면 당사자란 법원은 이 구속돼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못하는 건 그건 기판력이야. 기판력. 근데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으니까 3번이 틀렸지. 4번. 자, 인용재결하고 인용재결은 형성력도 있고 기속력이 있는데 기판력은 주문에 맞는 게지. 기속력은 주문하고 그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에도 미쳐. 종전처분이 재결에 의해서 인용돼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종전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한 거는 허용이 돼. 그건 기속력이 추측되지가 않아. 동일 사유로 하면 반복금지용에 반하지만. 5번. 취소 심판에서도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야. 뭐라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우리 법조문에 없어. 근데 우리 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하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된다면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를 소송 계속 중에 피고 행정청이 자기 적법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단 말이야. 이거는 심판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라고?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형과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가 있다. 22번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 행정청을 아까 내가 직권 취소해버렸는데 소익이 없잖아.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이제 이해가 되지? 2번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제재 처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재 처분이 동그라미 유리하게 바뀌었어. 뭐라고? 유리하게. 그러면 이때 이제 시점은 당초 처분이라고. 변경 처분에서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 제재가 입법하다 소를 제기할 때는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 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당초 처분이지. 2번이 틀린 거죠. 여러분이 하겠잖아. 3번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않으면 그 안에는 혹시 무효가 안 받아지면 뭐라도 해줘라? 취소라도 해줘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 과징금 납부 명령은 일부 취소에 있어서인데 재량이야. 전부 취소해야 돼. 뭐라고? 과징금 납부 명령 같이 제재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자가 인정된 경우에도 일부분만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적정한 것뿐만 판단할 수 없고 더군다나 과세 금액의 산정 자료도 없으니까 특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면 전부 취소가 되지 일부 취소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5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있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응답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된 부작이라는 위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 허용되지 않죠. 여기는 거부처분 취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 가야 되니까. 23번 항고 소송의 소송 요건 물어보고 있잖아. 소송 요건 옳은 거야. 자, 1번에 병역법상의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대 조심할 게, 자,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 그 다음 지금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인데 지금은 근거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제재 처분. 구청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은 특허잖아. 다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1번이 정답, 1번이. 근데 이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하류 지역이 아니라 상류 지역의 특급수를 먹고 있는 사람은 법률상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행정소송법 12조는 원고적 격인데 이때 법률상 이건 계직구야. 뭐라고? 계직구. 간사격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4번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에 한 전제 요건이 신청권이야. 뭐라고? 신청권인데 이 신청권의 의미는 구체적 사건의 관계법규의 해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때 의미는 만족받을 권리가 아니야.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받을 권리지 응답받을 권리를 넘어서 세티스팩션을 주는 게 아니다. 틀렸죠. 4번 아까 봤잖아. 건축물의 입주 예정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의 무효하기나 취소를 통해서 할 필요 없고 문송해야 돼. 민사소송을. 뭐라? 민사소송을. 그러니까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없다고. 이제 보이지? 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답을 골라낸다고. 수학 고등학교로 하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23문제가 1월 14일 날 여러분 이제 소방기 준비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소방기 위에 다른 걸 공부하는 사람도 하여간 알면 알수록 좋은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면 깊이 읽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 자, 고생하셨습니다.